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연말 사면 복권된 박근혜 대통령이 치료 중인 서울 삼성병원에서 퇴원 후 머물 거처로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대구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지역사회에 박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부인 명의로 지난달 대구 달성에 박 대통령 사저로 쓸 주택을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비슬산 초입인 육가읍 쌍계리에 2016년 9월에 준공된 곳으로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A씨가 거주 목적으로 건축한 개인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1,676제곱미터, 연면적 71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방 8개 규모의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 주거용 건물과 3개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렸습니다. 외부 담장 높이는 10m 이상이며 곳곳에 폐쇄회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로 준공 당시 주민 사이에 박 대통령 별장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아 한때 경찰이 사실 여부 파악에 나서기도 했던 곳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실거주 가족 수에 비해 집이 너무 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약 1년 6개월 전부터 매매가 27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업계에는 이 주택이 지난달 서울 사람에게 희망가액보다 2억 5천만 원 낮은 25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잔금은 오는 22일까지 완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소문으로 떠돌던 얘기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박 대통령이 퇴원 후 달성으로 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해당 주택 매도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하나 퇴원 후 달성으로 가시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계약을 끝낸 상태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친박 원조로 불리는 곽성문 전 의원도 나 역시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 고향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달성 정치권 관계자 역시 경호용으로 해당 주택 앞에 있는 땅도 더 사들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경호처도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퇴원 후 달성에 머무를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 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법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경호처의 경호 대상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 요청에 따라 경찰로 경호를 이첩하지 않고 5년간 경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친박 인사들은 박 대통령의 달성 정착과 관련 한결같이 개연성 있는 이야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박 대통령이 현직이던 시절 퇴임 후 머물 곳으로 달성을 유력하게 검토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곽성문 전 의원은 박 대통령 재임 중에 퇴임 후 사저 후보지로 거론된 곳이 4곳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달성이라면서 서울 삼성동 자택, 경기 용인, 구미 등이었는데 서울은 정치적 문제로 조용히 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구미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긴 하나 박 대통령과는 연이 없는 탓에 고향 대구이면서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달성으로 가닥을 잡은 적 있다고 전했습니다. 달성은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고향이나 지역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박 대통령은 1998년 보궐선거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때부터 화원읍에 한 아파트를 매입해 14년 동안 소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달성은 박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마다 집거하면서 전국 구상을 가다듬은 안식처였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 직전 친박 학살 공천을 강하게 비판한 뒤 17일간 달성에 머문 까닭에 이곳이 친박 열풍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선 관련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전 정권 적폐 수사하겠다는 발언에 민주당이 발작 버튼을 누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이의 발언이 소환되었는데요. 이재명이는 적폐 수사에 대해 2017년 적폐와 불에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이랬던 이재명은 윤석열의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공언하는 대선 후보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어제 오늘 말이 다른 이재명, 이러니 국민들이 이재명이의 말을 개차반 취급하며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성을 상실했다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막 나가고 있는데요. 윤재갑 더불어 골마터져 버린 당 의원이 10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을 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만도 못한이라는 글과 함께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올렸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후보가 악수를 하는 장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등 뒤에 정치보복이라는 칼을 쥐고 있다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드디어 윤무식이 정치보복의 칼을 드러냈다. 검찰총장 땐 검찰개혁 맞고 대통령 되면 문정권 적폐 수사 공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미친 사람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 핵심 최재성 전 의원은 지난 9일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후보 발언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미친 사람 아니냐, 비열하고 공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윤석열 후보 머릿속엔 문재인 정부는 불법 적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귀태니 뭐니 온갖 여성으로서 느낄 모욕스러운 이야기는 다 해놓고 저질 그림이나 걸어놓고 광화문에서 목 자른 혐오 인형까지 들고 나와서 웃으면서 죽창 들던 놈들이 부들부들 되는 거 보면서 이런 걸 보면 볼수록 그냥 윤석열 뽑아야겠다는 확신을 갖는다라며 저열한 좌파들의 행태는 이래서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 하나 줬다고 은혜니 배은망덕이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이런 방식으로 국민 갈라치기나 하는 선동은 안 된다. 검찰총장 시켜주면 내 편은 죄가 있어도 눈 감고 지나가야 은혜를 갚는 거고 도리를 지키는 거고 배은망덕하지 않나? 해괴한 집단들이다라고 힐난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성일종 의원이 윤석열 적폐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즉 전재수 의원 주장에 너희들이 적폐 청산할 땐 정치보복이 아니고 우리가 적폐 청산하면 정치보복이냐며 민주당의 논리가 맞지 않다며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워낙 찰지게 반박해서 요건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청와대에서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무회의 할 때. 그리고 민주당이 적폐청산 그렇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정치보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으면 예. 말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적폐청산한다고 하는 게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자가 물었거든요. 적폐청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 해야죠. 그랬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때는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할 때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러고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물으니까 적폐청산 그거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왜 논리적인 모순과 자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파 정치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김회경 씨의 불법 의전 갑질 의혹에 대해 조금은 억울한 대목이 있다며 도지사 아내가 직접 장을 보는 일이 드물다고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자빠졌는데요. 이 같은 주장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감사원장 부인도 직접 장을 봤다. 대신 장 봐준 일이 없다. 도지사는 공무원들이 더 높이 받들어야 하는지 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며 과거 감사원장 공관을 사용할 땐 이 같은 관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 과잉 의전은 안 맞는 말이라며 시장이나 도지사 아내에 대한 공식적인 의전 자체가 없다. 과잉 의전은 의전이 지나쳤다는 건데 아예 공식적으로 의전이 안 되는 거라 불법 의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이의 배우자 김회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공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오세훈 시장은 시장 공관을 구입하지 않고 광진구 저양동에 있는 자택에서 시청까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공관을 구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기보다는 시정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시도지사 부인의 장보기 논란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자유롭다는 시각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처럼 공관 파견 관련 공무원 인력은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자살한 박원순 전 시장은 재임 시절
종로구 가회동의 대지 660제곱미터 규모, 전세가 28억 원짜리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김형동, 유상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이재명, 배우자 김회경, 배수연 씨 등에 대한 직권 남용, 국고 손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날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관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에서는 수사 의지 없이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행위는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고발에 공수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박규는 정권에 관계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문재인 좌파 정권 중견 노릇이나 하고 자빠진 공수처가 과연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까요? 공수처의 말을 믿는 사람, 아마도 골수 좌파들 뿐일 겁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